그 밭이 아마 과거에 고추밭을 재배해 보니까 역병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과나무를 그 고추밭에 심게 되면은 역병균 감염 우려된다. 그런 지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무 심은 후에 물 500리터에 락스 한 말에 대유아인산염을 2리터를 같이 희석해서 한 나무당 1리터 정도 관조하시면은 역병 사전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 심기 전에 뿌리는 별도로 소독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뿌리 소독 방법은 물 250리터 기준 벤네이트 수화제 한 봉과 막걸리 3병을 최소 30분간 여러분들이 침지 소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500주 심는 동안에 그 물을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계없습니다. 왜? 그건 농약이기 때문에 재탕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공관이나 점적시설,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용갈인, 붕사 이런 것들도 발효 퇴비 함께 시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다만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넣으시면은 향후 긁어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긁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적게 주시고 나중에 부족하면 가감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한 이게 접목부위 노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접목부위 노출에 따라 가지고 나무 성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목 선택과 함께 접목부 노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주로 이중 접목면은 최하 20cm 이상 노출하고 M26 작은 대목도 여러분들이 한 뼘, M9 작은 대목은 최소 15cm를 제가 노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땅이 다져지고 하면은 또한 포크레인이 깊이 파괴되죠. 뿌리가 계속 빨려 들어가고 뿌리가 지상부의 나무를 잡아 당깁니다. 토양 속으로. 열매 무게 때문에 자꾸 안 앉기 때문에 접목부위 노출을 실패하셔가지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목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접목부위 노출을 달리 해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앞에 저 나무를 보고 2년차에 접어드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전지를 어떻게 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동을 해서 가지 정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요. 반복, 재반복이 계속 필요하고 그 내용들을 계속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복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무를 보고 어느 부분에 잘라야 되는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측지 구성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지각도 상당히 90도로 맞고 이 부분이 상당히 굵은데 당연히 제거돼야 되겠죠. 날씨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인데 바람이 조금 부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무 심었을 때 심고 난 다음에 가지를 다 훑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지가 나와도 잘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위로 많이 자랍니다. 대나무처럼 가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묘복 상태 자체의 양분 가지고 새순이 뻗기 때문에 좋은 측지 발생이 어렵습니다. 나무 심고 난 다음에 하재 우세 하나, 상단부에 경정기 2개 따시고 중간에 부러진 거 따시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 놔두시면은 이게 묵은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묵은 가지에서 1년 동안 잎이 나옵니다. 그 잎이 이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체내에 축적을 하고 남는 잉여 양분은 뿌리로 축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훑어버리면 좋은 유효 축지가 최소 20개, 많게는 40개 이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생장을 억제함으로 해서 안쪽에 각각의 눈들의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눈 씨알이 굵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이 단과지가, 결과지 군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적심을 2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그런 단계를 지나는 나무죠. 그래서 저기도 물론 제 1단 주지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1m까지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유목이다 보니까 한 60 범위에서 1단 주지를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는 4, 5월 상순에 아상을 대략 눈 1cm 위에다가 칼금을 그으시면은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한 폼이나 또는 BA 처리를 해서 뿌려주면은 측지 발생이 더 잘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묘목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회원분들이 쫙쭉 경남 밀양, 진주, 온양부터 해서 강원도 좌측에 양구에 뻔치볼까지 우리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묘목을 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목 관리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밴드에다 사진과 함께 올려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요 2년생인데 2년생의 전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원주간인데 원주간과 이 양쪽 경정지가 같이 굵습니다. 아버지인데 아들의 힘이 더 좋습니다. 묘목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저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각과 이 각에 너무 좁게 위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단 주지인데 대략 한 70, 60 됩니다. 여기다 두시고 이 부분은 제 쪽에는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 대략 1cm 위에다가 4월 상순에 이렇게 금을 그으셔가지고 톱으로 살짝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측지 발생이 잘 된다. 이년생 측지 발생이 잘 됩니다. 다만 우려된다면은 BA나 폼이나 같은 경우를 가지고 뿌려주시면 잘 나온다. 이 위에는 가지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해진다. 물론 뭐 저 위에는 절단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힘이 약할 땐 한 뼘 정도 이렇게 카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지가 나왔을 때 분명히 수평도 되고 분지가 좁게 나옵니다. 좁게 나오는 거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적심을 한 번, 두 번, 50, 그 다음에 20. 인위적으로 삼각 형태를 맞춰 가신다. 전쟁이 간단하죠. 다 훑어내고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모형이 된다면은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계속 가시면 또 측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또 한 해 더 늦어지기 때문에 2년생 이 정도만 하셔도 앞으로 상당히 측지 발생이 잘 된다 보여집니다. 이 반대편에 제가 다 훑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무가 더 야리야리 가늡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다 훑어내셨는데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가지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밑에 있는 하 중간부보다도 너무 가늘죠. 이때는 자극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자르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카팅을 해가지고 힘을 좀 실어줘야 여기서 측지 발생이 잘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면은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외대입니다. 외대. 야들야 흔들림 보니까 상당히 작은 대목으로 보여지고 저거는 아마 이중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전목부의 노출이 한 뼘이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크게 자라지 못했다. 물론 토양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의외로 약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토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동을 해가지고 각각의 가지 모형을 보고 어떻게 이 가지 정리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경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도 현재 저 앞에 있긴 있는데 제가 사다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하신 나무인데 가지 배치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보입니다. 상단부에 반대편 다 못 따고 상단부에 저 위에 저 가지를 어떻게 따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부분을 가위질 하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바깥쪽 줄이다 보니까 그늘지도 없고 상당히 바람도 잘 통하고 특별한 무리 없이 갈반 없이 탄저 없이 또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햇볕 양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지를 많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를 많이 드러낼수록 뿌리의 양분은 그대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봄에 도장기로 다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따라서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정은 절단 전정과 소금 전정으로 크게 대입을 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소금 전정을 원칙으로, 소금 전정은 기부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 또 주주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소금 전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칙하시고 가급적이면 꺾기나 막기를 가급적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나무에 막은 자리에 반발력이 심하죠. 반발을 최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연차 변환부나 우리가 꼰을 두고 카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식거리가 좁기 때문에 수폭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무는 가급적이면 제식거리 조금 다소 넓게 심어 가지고 나무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가지가 뻗고 싶은 자리까지 쭉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초밀식 가수원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가를 확장 억제시키고 대목 노출을 많이 하고 또한 외화성 대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 상황이 그리 바뀌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나무를 보면은 크게 제거할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일을 보다가 어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들러봤습니다. 지금 이제 상단부도 보면은 요것이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굽은 가지가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요 굽은 자리가 여기 순이 텄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꽃눈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만 내년 봄에 신초가 발생돼 가지고 내후년에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런 쪽 따지면은 하단부에 그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한번 제가 솎아내겠습니다. 딸 때는 기부에서 바짝 솎아져서 자마가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밀식과 와서는 신초 발생을 위해서 그루트기를 일부 남겨둡니다만 후지 계통은 1, 2mm 내에 자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르고 싶지 않아도 그 자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수이 나옵니다. 후지 계통은. 단 스포타입, 아리수나 홍로, 골드 품종은 여러분들이 3mm 이상 정도는 남겨두셔야 자마가 보호된다. 그 자마는 신초가 나오는 부부이기 때문에 품종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루트기 남기는 범위를 달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건 후지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솎아내겠습니다. 솎아내고 여기는 섰죠. 이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섰기 때문에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누워있죠. 있고 여기에 현재 사과가 만약에 단다면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팅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꽃이 많죠.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위가 밑에 있기 때문에 톱으로 간단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위로 자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달림이 늘어지죠. 여기 꽃눈을 보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거하시면 되고, 요거도 지금 섰기 때문에 원래는 아버지 가지보다가 아들 손자 가지들이 땅을 향기는 좋습니다. 제가 혼자 이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정은 이 혼자 촬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잘 들리십니까? 됐네. 자, 제가 현재 어디를 자른가 보십시오. 현재 여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배치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나무 위에 올라와 보시면은 하늘과 이래 우리 햇빛을 고려해 봤을 때 사과 색깔과 이런 데는 사실 별반 무리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굳이 자른다면은 이 가지가 문제죠. 밑에 하고 중첩이 되고 이 하나 가지 때문에 두 개의 밑에 있는 이 가지들의 햇볕 양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제거하겠습니다. 기부에서 바짝 여러분들이 솎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솎아내시고, 그러면 양쪽 두 개가 환하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결과적인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정도면 굳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면 현재 작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정 후의 모습과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 부분에도 사실은 끝은 제가 늘 가볍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도 상당히 꽃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큰 무리가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도 꽃이 아닙니다. 하시고, 요것도 사실은 보시다시피 좋은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굽어가지고 조금 늘어졌는데 여기가 사과 두 개는 달 수 있지만 이게 아마 앞에 있는 이 가지군을 침범했기 때문에 기부에서 잘라주기 나왔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솎아내가지고 전체 가지가 골고루 올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등에서 나온 건 직립지 도장지죠. 이걸 베면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왜? 그늘지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이런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부도 여기가 둘 다 꽃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꽃이 하나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사과를 한 딸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놔두겠습니다. 이 꽃을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래 하셔도 됩니다. 꽃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두는데 여기는 꽃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와 있습니다. 근데 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조금 접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따시고 딱 한 개만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가지에 좀 힘을 실어 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게 하면은 저렇게 전쟁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원줄기죠. 이렇게 원줄기인데 이래 뻗은 거는 경증입니다. 이거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등에서 나온 꽃눈 달아도 못 쓰죠. 네, 이렇게 이래 늘어지 이게 가지가 힘이 없어 그래요. 이게 꽃이 막 다닥 붙었는데 이렇게 이럴 때는 끝꽃을 좀 제거하시고 가지 힘을 조금 우리가 받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래 뻗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고 안쪽에 있는 거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제거하시고 약하면은 좀 걷어주기 접기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 끝대기는 덜렁덜렁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안쪽으로 힘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끝에 걸 다 제거하시고 꽃을 제거해서 가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 후의 모습 여기도 보면은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머지 꽃을 다 버려서 가지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 가지와 저 가지가 현재 정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등에서 5월에 신초가 발생되면은 염지로서 많이 안 합니다만 추루 또는 이 크립을 이용해서 수평 이하로 유인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지를 또한 형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측에 있는 주지 상단부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리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단 주지 이 부분을 한번 전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수원에 가보면은 집마다 나무 모양이 다 다릅니다. 50년생 넘는 나무, 30년생, 40년생, 20년, 18년생, 1년생, 3년생, 4년생 다양한 연령층의 나무가 있고 또한 품종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집이 없습니다. 한 밭짜리도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고 물론 특정한 가수원에 가보면은 아주 일정하게 참 자를 잰 듯한 그런 모습의 나무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다릅니다. 전정은 기본이 나무 전체도 삼각형을 띄어야 되고 이 주지의 모습도 삼각형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햇볕 일조량을 가장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삼각형의 모델을 많이 권장드리고 초밀식 가봐도 그 나무는 대부분 일자 형태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상단부는 짧게 조금 더 길게 해서 삼각형 모델을 만드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번 주지라든지 다축형도 있죠. 이축 다축 그런 모습도 축은 많습니다만 각각의 축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나무와 겹친다면은 이렇게 이 가지가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 결과지군을 조금 많이 붙여주고 어떨 때는 이 힘이 너무 세다 등 위에 우리가 직립지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뿌리에 올라온 양분이 이 직립지 한 대 머물러서 나머지 가지가 더 확장 진행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막아주는 탱크 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직립지를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 때 좋은 착식을 위해서 제가 쓰는 용어가 주지상에 등에 볼대를 많이 남겨두면은 걔네들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질소를 1차적으로 분산시켜 줬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적으로 열매들은 상당히 착색 발견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나무의 안목을 좀 길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이 가지가 상당히 깁니다. 원주지와 아들의 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들 가지는 아버지보다 커서는 안 된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가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소한 속지는 약합니다. 요게 힘이 좋습니다. 열매를 물고 있는 꽃을 물고 있는 이런 가지가 진한 어떤 색깔을 띠면서 갈색을 띠면서 살이 통통하게 쪄야 됩니다. 그런 알이 맛도 좋고 알도 굵고 과일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쌍기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가지는 일로 뻗기 때문에 좋은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아깝지요. 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고 여기다가 꽃을 2개 열매 다시고 늘어지죠. 여기도 보면은 꽃이 3개나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길단 말입니다. 여기도 꽃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절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달리면은 이렇게 늘어진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놔두면은 어차피 적과 다 하셔야 됩니다. 이 가지가 일로 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리면은 이렇게 늘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래 하시면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끝을 방금 제가 이렇게 너무 길쪽으로 뻗었고 또한 끝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 자란 부분에 끝마감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여기 아까 경영지였는데 요걸 제가 제거를 했고 삼각형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제거를 한 모습이고, 지금 달리면은 이렇게 나중에 늘어진다. 그래서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과연 이 모습이 삼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지는 우리가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어들자르나 하지만 물길 닿는 방향대로만 우리가 원칙만 준수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다. 건너편은 제가 못 자르고 요것만 더 잘라가지고 전체 어떻게 전쟁이 구성됐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하실 때는 그늘 속에 어떤 가지가 그늘 속에 위치한가, 어떤 가지가 주종 관계를 유배하는가, 달 수 있는 자리는 다시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그루터기를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이자 술이 자꾸 일어나오는데, 이게 스포 타입은 몰라도 이런 나무는 나무 힘이 좋기 때문에 가지가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 가지가 보니까 안쪽에 그늘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지가 꽃은 좋습니다. 이 그늘을 줄 수 있지만 이론상 사실은 이 나무 전체를 봤을 때는 희생 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지가 나쁘죠. 등의 상황 이거 반대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상처 부위가 많으면은 이 다 병원균이 감염될 수 있어요. 이 매끈하게 잘라줘야 상처 유합이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이거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잘라주시고, 요 가지가 지금 문제예요. 요 가지가 보통 가서 원주께서는 아까 와서 못 땁니다. 절대 못 땁니다. 제 경험상 다른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나무집에 전지할 때는 잘 따십니다. 밭에 하실 때는 천만에 못 따십니다. 요거는 힘이 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힘이 좋다면은 약한 방향에 원방향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팅 하시면 돼요. 세게 놔두지만 약한 걸로. 여기 또 꽃이 왔습니다. 요거는 잎이죠. 요것도 잎이 되겠습니다. 요래 하시고, 요것도 꽃인데 요거는 밀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꽃이 못 되고, 요 역시 등에서 이 가지부터 등에서 나왔습니다. 이래 제거하시고, 요래 하시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걸 많이 놔둬요. 요걸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 원칙만 세우면은 전쟁은 간단하다. 이 가지가 옆나무를 침범했습니다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셔도 큰 무리가 없다. 나무는 간섭을 많이 할수록 반발력이 심합니다. 간섭이 뭐냐? 자꾸 이래 막는 겁니다. 이게 나무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은 순조롭게 잘 뻗어나갑니다. 자, 여기도 충분하죠. 만약에 너무 길고 오래된다, 이렇게 꽃눈이 있습니다. 꽃눈 보고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에 여기는 꽃눈을 많이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남겨둡니다. 왜? 여기에 물길이 와서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열매 달리고 양분을 소비해주고, 그래서 이쪽에는 더 길게 뻗지 못하도록 이 가지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한다. 브레이크 가지군들을 일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꽃이 왔죠. 그래서 나쁜 꽃만 따시고 사과되는 꽃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길죠. 적과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상당히 길게 뻗었습니다. 아직은 제거할 게 못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래 막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달 부분은 놔두시고 물길 방향대로 최대한 보호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을 가져야 된다. 전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아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어떤 가수원, 보통 우리가 전쟁하신 분들도 내 가수원 위주로 많이 하시죠. 농사를 30년 지었다, 내 가수원이 10,000평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30만 평을 전쟁한 꼴이 되죠. 엄청난 겁니다, 그거. 여기서 와보니까 요 땡겨 놓으신데, 원칙은 나가야 되고 이게 맞는데, 놔둬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도 꽃이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꽃을 보고 자르시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힘이 좋네, 이거. 이런 거, 이거 우세지. 이런 걸 따셔야 됩니다.
마시고 따버리고 이런 거. 그루터기를 많이 놔두셨네. 이것도 꺾기를 했습니다. 저 반대편에 두 개의 주지는 바람이 있어서 힘들어서 제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대충 했습니다. 이래 보시면은 전정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은 가볍게 하고 크게 손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전정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까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저 뒤에 두 개는 안 했습니다. 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 이래 보여도 의외로 제가 좋은 중단가지만 남겨놨기 때문에 사과량은 그렇게 적지가 않다. 상당히 깔이 잘 날 겁니다. 잘 나고 아까 전에 저는 나아지 부분은 신초가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나 이 크리오를 통해서 결과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년차 되는 로얄 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요 가지만 제가 어디를 자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지군이 상당히 형성이 잘 됐고 또한 이 비배 관리를 통해서 깔이 아주 망깔 잘 나는 그런 가수입니다. 수세는 사실은 이게 전정을 강하게 했으면은 도장지가 엄청 뻗을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가지수가 많고 결과지군 숫자가 다소 복잡한 듯 돼 가지고 풀에서 올라오는 질소 성분을 각각의 결과지군과 주지와 가지들이 분산해서 흡수했기 때문에 열매가 색깔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지의 이 모습과 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주지 결과지구 정리 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정할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강한 진깁지가 형성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 두 개는 사실 우리가 그냥 놔두셔도 이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 가지가 더 뻗지 못하게 하는, 가지가 더 확장 진행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중간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의 나무 생리를 깊게 들어갔을 때는 이걸 굳이 제거할 필요성은 없다. 이걸 있음으로 해서 저쪽에 가지가 안정화될 수가 있다. 가지가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우리가 말끔하게 제거했다면은 이쪽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됐을 겁니다. 물론 바깥쪽에는 그늘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브레이크 때문에 더 뻗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주지하고 위에 좀 겹칩니다. 이 바깥쪽에 없다 보니까 깔아 상당히 잘 나는데, 전정의 기본 원칙은 햇볕이 잘 들어가느냐, 바람이 잘 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단 비배 관리, 우리가 햇볕이 열매 착색에 관여하는 바가 가장 크고 또한 비배 관리, 토양의 뿌리가 또한 관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융합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나갈 필요 없지만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여기도 역시 이 강한 어떤 상당한 강한 도장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나무 숲이 상태를 보면은 봄에 직립지가 신초가 발생된다의 그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00% 신초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초가 대략 이 정도, 이 10년생이 되었으면은 대략 한 40, 50 됐을 때 그때 줄을 달아서 이렇게 수평 하향 잡아당기면은 좋은 이런 결과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톱질은 거의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정할 때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이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부분이 복잡한지, 여름에 습도를 높게 만드는 복잡한 부분인지 우리가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가지가 아주 눈에 거슬려요. 가원주께서 영상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전체를 못하고 이 주지가 제일 낮으면서 약이 가면서 이 때문에 약이 도달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짝, 그루터기 없이 바짝 자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톱신베스트나 실바꽃 도포제로 바리코트로 여기에 붓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원균, 불안병원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헌해졌죠. 전체적으로 헌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가지가 상당히 우세 강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 아버지 물줄기인데 이놈이 상당히 세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제거 전의 모습, 제거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역시 그루터기 없이 매끈하게 솎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초가 제가 봐서 여기 보면은 자마가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솎아내도 사실은 열매 수확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친구가 하향이 안 되고 수평이 됐습니다. 이런 가지들이 공간 면적을 많이 뺏어먹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또 이렇게 도장지가 하나 또 보입니다. 슬쩍 당겨주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양분이 걸려버리죠. 이런 가지도 좋은 가지가 못 되겠습니다. 톱질이 될지 모르겠네요. 잘라버리고, 예.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부 가위질을 하면은 조금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땅에 놔놓고 자른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라봤습니다. 현재 이렇게 정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가지도 제가 솎아내고 가지 끝도 이렇게 함초로한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양쪽의 주지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론 6, 7월 달에 나무 힘이 좋기 때문에 도자기 발생될 겁니다. 그거는 유인하시거나 잡아 뜯어 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부차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모습하고 저 끝에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 가지가 서로 복잡하지 않도록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직립성은 제가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상단보다 제가 세 군데를 가볍게 솎아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